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자병법 리얼피에셋에서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을 보다 확실하게 날려드릴 수 있는 상담 전문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 이선영, 김규진, 이경민, 3명의 전문가가 부자병법 큐를 통해 여러분과 만납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채택된 문의사항에 대해 방송 중 꼼꼼하고 확실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문자 상담 참여 방법은 첫 번째 02-888-8885로 문자를 합니다. 두 번째 문자 내용에는 궁금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정확한 명칭과 면적, 매매가 또는 매수 예정가, 보유기간, 임대료 등 그리고 그의 다양한 매수 이유와 매도 이유 등을 정확하게 적어주실수록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료 대면 상담 신청은 방송 중 02-888-8885로 전화로만 신청 가능하고요. 방송 시간 중에 신청하신 선착순 10분에게만 무료 상담 기회를 드립니다. 부동산 부자병법에서만 만날 수 있는 명쾌하고 확실한 상담. 부자병법 큐에서 여러분들의 답답한 속을 뚫어드립니다. 많은 시청과 참여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얼피에셋 컨설팅 김규진 이사입니다. 마스크 쓰고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자, 걷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전 세계가 정말 난립니다. 정말 지금 이 사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 잊지 마시고요. 또 당분간은 이제 사람이 많은 곳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빨리 상황이 조금 호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주에는 세미나 진행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세미나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추후에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다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부자병법 Q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궁금하신 내용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분들은 저희가 부자병법 Q 시간을 통해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방송 시청 중에 전화 주시는 분들은 10분에게 대면 상담 기회까지 드리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고민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네, 잘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께서 문의 주신 내용은 지금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분이 현재 송파구에 있는 헬리오시티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요. 어떤 자녀 교육이나 실거주 목적으로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레미안 대치팰리스로 이사를 생각 중이신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가 처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레미안 대치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행되고 있는 어떤 규제라든지 부대 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구체적으로 좀 읽어보면 현금 자산은 좀 충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외하고 순수하게 요 갈아타기가 맞는 방향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지도에서 헬리오시티가 여기에 이제 위치해 있고요. 헬리오시티고요. 자, 그리고 대치역이랑 도곡역 사이에 여기에 레미안 대치팰리스, 레데페리라고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헬리오시티에서 요 레미안 대치팰리스로 갈아타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반대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당연히 찬성 의견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왜 옳은 방향인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먼저
제가 뭐 방송에서도 뭐 한 번씩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갈아타기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속한 지역보다 당연하게도 더 레벨이 높은 상급지로 갈아타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송파구 이 가락동 같은 경우에 뭐 입지에 있어서 전혀 뭐 선호도가 떨어지거나 입지가 낮은 지역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상급지로 갈아타시는 요 갈아타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칙에는 굉장히 부합한다. 이렇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뭐 옳은 방향으로 갈아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이제 많이 망설일 수밖에 없죠. 솔직히 뭐 밤에 잠이 잘 안 옵니다. 이게 지금 내가 맞게 갈아타고 있는 건지, 너무 비싼 건 아닌지, 세금은 얼마나 내야 되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잠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좀 이런 식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제 부동산을 사서 차익을 보고 돈을 벌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내가 가진 어떤 자산을 어떠한 형태로 보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 자료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뭐 세미나 준비하면서 좀 접했던 자료인데요. 좀 재미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그 강남이라고 치고요. 이렇게 우측으로 갈수록 강남에서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로축은 아파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세로축이 아파트 가격.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강남. 이쪽으로 갈수록 강남과의 거리가 멀어진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논문 자료에 따르면 2000년에는 강남에서 이제 가까운 지역 가격이 한 요 정도였다고 하면 멀어질수록 한 요 정도 기울기로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죠. 2010년도에는 기울기가 한 요 정도였고요. 즉 강남에서 가까울수록 더 비싸고 멀어질수록 더 싸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020년에는 어떨까요? 기울기가 훨씬 더 심해졌겠죠? 그죠? 자,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프를 잘 보시게 되면 이 소위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양극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르는 지역은 계속해서 오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오르는 폭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적어도 최근 20년, 이게 2000년도부터 그래프가 나온 거니까 적어도 최근 20년 동안에는 강남 지역보다 비싼 지역은 없었다는 얘기도 되겠죠. 자, 그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뭐 단기 차익을 보고 뭐 돈을 벌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떠한 형태로 보관할 것인가. 만약에 부동산이라는 형태로 보관을 한다면 어쨌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본질적인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선택하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강남 불패, 뭐 강남에 무조건 사시면 돈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앞으로의 예상 이런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지나온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어떤 자산의 형태로서 강남 쪽에 이렇게 본질적인 가치가 높은 부동산의 형태로 보관하시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과감하게 갈아타시는 것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다음 고민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잘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중구에 있는 필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투자를 지금 계획 중이신 것 같은데 40제곱미터 미만 소형 다세대 주택을 8년으로 장기 임대 등록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분이 이제 질문하신 빌라 위치가 여기가 이제 충무로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충무로역이고 그 아래쪽에 요 정도 위치에 이제 빌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이 지역에 투자하고 8년간 가져가면 재개발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재개발이 됩니다, 안 됩니다를 말씀드리는 건 사실 적합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재개발은 재건축이랑은 좀 다릅니다. 특히 이제 아파트 재건축을 말씀드리는 건데,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후가 진행이 되고 뭐 그 아파트 단지를 보면 이게 사업이 진행되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사업성이 좋다, 나쁘다는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재개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노후도가 높다 하더라도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변수가 굉장히 많은데, 왜냐하면 뭐 지역 주민들의 의지가 충분한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또 그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뭐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 이런 공개적인 방송을 통해서 여기가 재개발이 됩니다, 안 됩니다를 말씀드리는 건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서라도 뭐 혹시 이제 재개발이 이런 부분들이 전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 지역은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단어인데, 아니면 뭐 망원동, 뭐 연남동, 경리단길 이런 지명은 좀 익숙하신가요? 말씀드린 그 지역들이 바로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이 좀 발생을 했던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요 단어가 뜻하는 게 뭐냐면, 특정 지역의 이제 상권이 좀 이제 활발하게 좀 확장이 되면서 그 지역의 어떤 임대료도 폭등하고 또 집가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지역 주민들이 이제 원주민들이죠. 쫓겨나는 현상, 이런 걸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런 그 지역들은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이 충분히 이 지역의 어떤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지역 주민들과 공생하는 이런 방법을 훌륭하게 좀 찾아 나가야 된다는 전제가 붙긴 하지만,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이 적절하게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 지역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면 요 위쪽에 이제 명동이라는 굉장히 거대한 상권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상권이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여기 밑이 이제 남산이잖아요. 남산이라는 좋은 문화적인 컨텐츠와 연계가 된다면 충분히 어떤 연남동이나 뭐 경리단길 같은 이런 상권 확장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좀 집가도 오르고 이렇게 되면 사실 소액 투자금 대비 훌륭한 차익을 좀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예전에 인쇄업 하는 그 공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인쇄업이 아무래도 조금은 사양 산업이다 보니까 뭐 다 스마트폰을 활용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인쇄업 하던 공장들이 이제 하나둘씩 떠나고 실제로 상가가 좀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좀 많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꼭 뭐 이런 정비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 지역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연도 한번 만나보시죠. 네, 세 번째 사연도 잘 봤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주신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수원 영통구의 황골마을 주공 2단지 가지고 계신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질문을 주셨네요. 답변도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계속 좀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요. 좀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자, 왜 그런지 지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이 아파트 기본적인 입지 조건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아파트가 여기에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도 있고요. 그죠? 그 옆에는 아울렛도 있고 그 옆이 바로 영흥공원이에요. 영흥공원. 굉장히 공원 규모가 큽니다. 그죠? 그리고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청명역도 있고요. 그죠? 뭡니까? 이 지하철 또 있고 또 학교도 있고 녹지 공간 충분하고 상권도 괜찮고 부동산 입지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들 다 갖추고 있죠. 자, 그런데 가격이 크게 오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도 고민이실 것 같단 말이죠. 자, 하지만 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지도를 이제 조금 이렇게 넓게 해놓고 좀 보면은 이 지역이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주변에 먼저 치고 나가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수원 쪽 부동산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요 매교역 있고 인근이 이제 팔달구 쪽이 정비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삼성 사업장이고요. 그죠? 그 아래쪽이 이제 망포동 지역인데 자, 망포동 지역도 이제 신축 중심으로 가격이 굉장히 또 높게 형성이 돼 있고요. 위쪽 광교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또 영통동만 놓고 봤을 때도 영통역 주변, 요 주변이 사실은 이제 가격대가 조금 더 높죠. 특히는 이제 영통역 주변에 상가나 학원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이제 중대형 평형대들이 가격대가 조금 높은 편인데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사실 우리 아파트는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 아파트는 지금 여기 있는데 우리 아파트 위치는 조금 애매한 겁니다. 사실 본격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고 지금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 가격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그렇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면 좋은 가격대에 매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녹지 공간이 충분하다는 부분. 지금도 물론 충분한데요. 이 영흥공원이 사실 이제 일몰제 대상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또 민간공원 특례 개발 사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녹지 공간이 또 유지를 하게 됐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아파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신설 역사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우리 아파트 주변에는 신설 역사가 없습니다. 개통되는 역이 없죠. 그 인덕원 동탄선이 이쪽 이제 수원 월드컵 경기장 쪽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흥덕 쪽을 이렇게 거쳐서 영통역 거쳐가지고 이렇게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흥덕 쪽에 하나 생기고 영통역 쪽에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사실 우리 아파트 입장에서는 두 역사 모두 거리가 꽤 멀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고 있죠. 이 노선을 조금 이렇게 변경을 해서 여기에 이제 영통입구역을 신설해 달라. 이렇게 이제 민원을 많이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엔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다만 된다고만 하면 우리 아파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기다려 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여기 지금 비규제 지역이란 말이에요. 비규제 지역.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제 올해는 수도권 어떤 풍선 효과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규제 지역은 매수자든 실거주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매수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비규제 지역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지금 가격이 너무 좀 저렴하고요. 사실 더 낮아질 곳은 없어 보여요. 더 떨어질 곳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 기대하면서 좀 더 보유하셨다가 좋은 가격대가 형성이 됐을 때 매도하시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에 대해서 빠르게 답변해드리는 스피드 상담 코너입니다. 자, 오늘 어떤 문자 사연들이 도착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 문자 사연입니다. 자, 작년 12-16 대책 전에 고덕 레미안 일스테이트 30평대를 매수하였습니다. 자, 일단 전세 주고 있고 나중에 입주할 계획인데 뭐 대책도 나오고 해서 걱정이 많다고 하시네요. 향후 전망 어떤지 물어보셨습니다. 자,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대책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뭐 대책 나오고 난 이후에 상승세는 좀 둔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가격이 큰 폭으로 뭐 떨어지거나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거래가 많이 없다 보니까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 자, 이 거래가 없는 것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즉 뭐 세금에 대한 부담,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수자도 매도인도 매수인 매도인 모두 쉽게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느 정도 고덕 쪽 입주 물량이 정리될 때쯤이 되면 가격이 다시 이제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고,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역시 어떤 강남권의 어떤 수요를 적절하게 흡수하면서 수요층을 흡수하면서 좀 가격도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내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어떤 그릇으로는 굉장히 적합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한번 볼까요? 자, 부평구 북해동에 대동 아파트 지금 소형평을 가지고 계신데 매도 시기 알려주세요 라고 이제 문자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북해동에 위치해 있는 대동 아파트라고 하면 그 굴포천역, 7호선 굴포천역 바로 인근에 있는 굉장히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요. 사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민이 좀 되실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가치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조금 애매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자,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7호선 라인을 따라서 많은 변화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굴포천역에서 서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청라까지 7호선이 연장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 시내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정비 사업하는 곳이 굉장히 많죠. 뭐 광명이나 신길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같은 곳들 다 또 7호선을 중심으로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7호선 라인 초역세권에 위치한 이 아파트 좀 앞으로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굉장히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 그 주변에 같은 오래된 단지들이 조금 모여 있는데 그 아파트들이 이제 통합해서 좀 이렇게 정비하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잘 가닥이 잡힌다면 저는 가치가 매우 높이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조금 매도하지 마시고 가져가셔라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볼까요? 순회동 양지마을 한양 5단지 지금 30평형대 거주와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신데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저는 일단 반대 의견 드릴게요. 반대 의견 드리는데, 이게 이제 사실 제가 뭐 부동산 입지에 있어서 분당이 좋지 않다거나 투자 가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실 뭐 순회동 이제 양지마을이라고 하면 분당구 내에서도 가장 뭐 학군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겠죠. 자, 근데 이분이 지금 거주도 생각하고 계시고 또 이게 어떤 투자 목적도 겸하고 계시다고 하면 사실은 저는 투자 쪽에 좀 초점을 맞춘다면 이미 가격대가 많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분당 내에서도 사실은 아직까지 좀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다른 아파트들도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거주 겸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추가적으로 다른 아파트들을 좀 더 이렇게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아파트 당장 결정하시는 건 일단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고민들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문의 주신 분들 다들 충분히 도움이 되셨나요? 아쉽게도 채택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면 상담 기회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신 분들께는 총 10분께 무료 대면 상담 기회를 드리니까요.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공지 드리면 이번 주는 세미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빨리 이 상황이 조금 좋아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저희 보고 싶으시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면 다음번에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세미나를 통해서 직접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그때까지는 부자병법 Q를 통해서 아쉬움 좀 달래보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저 김규진 이사가 오후 6시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